여기 은퇴한 교사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그녀는 어느 날 가족들과 큰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59의 나이에 시작한 그녀의 도전이 결국 가족 전체를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서울 근교에 한 평화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단에 서왔던 한 여성이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내린 한 결정이 가족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녀의 편이었지만 아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며느리는 눈치만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을 보내던 그녀는 어느 날 충격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의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3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봐 온 그녀가 마침내 자신만의 도전을 시작하게 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고 올해 59이 됐어요. 거의 30년 동안 서울의 활기찬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어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로 가득했죠.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많이 조용해졌어요. 아침마다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요.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면 팔을 쭉 뻗으면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죠. 아침을 먹고 나면 편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해요. 공기가 맑고 거리도 한적해서 걷기 딱 좋거든요. 저희 집 작은 정원을 돌보는 것도 제 일과 중 하나예요. 다채로운 꽃과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가꾸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아요. 꽃들은 선명한 색으로 피어나고 제가 보살핀 덕분에 식물들도 튼튼하게 자라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산책을 마치고 나면 가끔 동네 시장에 들러요. 시장은 소리와 냄새로 가득한 곳이에요. 상인들이 신선한 채소, 향긋한 향신료, 맛있는 과일들을 팔며 손님을 부르는데 그 활기찬 분위기가 참 좋아요. 식사 준비에 쓸 채소를 골라 담는 것도 재미있고 가끔은 요리에 넣을 향신료도 사와요. 시장에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제 하루를 꽉 채워줘요. 남편 민준 씨와 저는 이런 평온한 삶을 함께하고 있어요. 은퇴 후 조용한 교회로 이사 온 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서울은 너무 시끄럽고 붐볐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조용히 황혼기를 보내는 게 참 편하네요. 교회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넓은 거리도 있어서 아침 산책을 하기 딱이에요. 특히 민준 씨는 이곳의 고요함을 아주 좋아하세요. 오랜 시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곳의 차분한 환경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남편은 주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저녁이면 베란다에 앉아 해지는 모습을 보거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기시죠. 가끔은 저랑 같이 정원에 나와서 식물을 가꾸기도 하세요. 이런 순간들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일상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저희의 평화로운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서울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분위기를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대중교통이 없는 게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이 없으니 어디를 가려면 더 많이 계획해야 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가 않아요. 예전 도시 생활의 편리함이 이제는 멀게 느껴지네요. 어느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을 때 민준 씨가 한 가지 얘기를 꺼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저희는 평소처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알록달록한 목도리를 뜨개질하고 있었는데 민준 씨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혜, 우리 차 한 대 사면 어떨까? 그러면 많이 편해질 텐데. 저는 손을 멈추고 실을 쥔 채로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차를 산다는 건 설레는 동시에 조금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민준 씨의 눈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민준 씨 저는 운전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우리 나이에 운전면허를 딴다는 게 너무 막막해요. 그는 제 망설임을 이해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아. 쉽지 않은 결정인 건 나도 알아. 그래도 차가 있으면 우리 생활이 훨씬 자유로워질 거야. 가고 싶은 데를 언제든 갈 수 있잖아. 운전을 한다는 건 정말 두렵게 느껴졌어요. 평생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교통을 헤쳐나가며 차를 조종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떨리더라고요. 59이라는 나이에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게 저에게는 큰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실을 만지작거리며 앞으로의 변화를 생각하니 손이 살짝 떨리기도 했죠. 민준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믿음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배려심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단지 운전을 배우는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이 다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는 제 손을 살짝 더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 하지만 우리 삶이 훨씬 편해질 거란 걸 생각해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탁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해가 저물면서 방 안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어요. 밖에서는 교회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밤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죠. 저는 저희가 함께 만들어 온 일상과 그 안에서 찾은 편안함을 떠올렸어요. 변화는 늘 어렵지만 어쩌면 지금은 꼭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를 사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 제게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붙잡는 기분이었어요. 만약 제가 운전을 못 배우면 어떡하죠?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곁에서 평화롭게 잠든 민준 씨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니 그를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운전을 배우는 일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새로운 도전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평소처럼 저를 반겨주었어요. 저는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를 준비했죠. 아침 산책과 정원 돌보기를 끝내고 나니 어젯밤 대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변화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딜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네 운전학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시장의 게시판에 학원 광고가 붙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익숙한 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아침의 향긋한 냄새를 맡았어요. 운전학원 사무실은 작고 아늑했어요. 친절한 접수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설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배워보고 싶어서 왔어요. 남편이 운전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요. 접수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저희는 나이에 상관없이 초보자를 위한 수업이 있어요. 시간표랑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저에게 알기 쉽게 작성된 브로셔를 건네줬어요.
사진도 밝고 설명도 간단하더라고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기대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학원을 나온 뒤 저는 그 소식을 민준 씨에게 전했어요. 그는 제 말을 경청하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혜,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서로 도우면서 배워보자. 그의 격려가 제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이제는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운전대를 잡는 건 무섭지만 그걸 통해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차를 가지고 생활할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친구들을 더 쉽게 만나고 장을 보러 갈 때 교통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고 민준 씨와 함께 새로운 곳을 탐험할 수도 있겠죠.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도 좋지만 그 속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진다면 더 즐거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다가 민준 씨를 바라봤어요. 허리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가 힘든 상황에서도 삶을 즐길 방법을 찾아낸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운전을 배우는 건 단순히 차를 갖는 일이 아니라 저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겠죠. 그날 저녁 해가 지며 보랏빛과 금빛으로 물든 하늘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는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민준 씨가 제 곁에 있으니 저는 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뜨개질을 하며 부드럽게 실을 손가락 사이로 넘기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어요. 저희의 일상은 계속되겠지만 그 속에 새로운 설렘과 가능성이 더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조용한 교회 생활이 때로는 도전이 될지 몰라도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어요. 내일 운전학원에 전화를 걸어서 수업에 등록할 거예요. 이제는 일상의 불편함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새로운 모험으로 가득한 미래를 받아들일 때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살짝 스며들며 저를 부드럽게 깨우곤 했어요. 저는 팔을 쭉 뻗으며 등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통증을 다시금 느꼈죠. 남편 민준 씨가 늘 하던 조용한 아침 일과를 위해 집을 나서면 저는 작은 정원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꽃과 채소를 돌보는 건 늘 기쁨을 주었지만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 동우는 바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서울의 큰 회사에서 긴 시간 일했고 며느리 수연은 주말마다 손자 현우를 돌봤죠. 현우는 눈이 반짝이는 활기찬 아이였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났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워 힘이 부치기도 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현우가 친구 집에 갈 준비를 도우며 아이를 조심스럽게 카시트에 앉혔어요.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한지 확인했죠. 집안은 조용했고 현우의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때 수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 짜증이 묻어 있었죠. 동우 씨, 집안일 좀 더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맨날 저랑 어머님이 현우를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가슴 한편이 찌릿했어요. 돕고 싶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내가 도울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요즘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차라도 있으면 우리 모두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 수연은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차가 도움이 될까요? 어머님께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겐요?
동우 씨는 항상 바쁘잖아요. 우리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동우는 일을 사랑했지만 그 일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고 있었죠. 저도 매일 손자를 볼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그 침묵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더 커졌어요. 동우는 전보다 전화를 덜 했고 수연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는 듯 보였어요. 저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침에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어요. 하지만 차에 대한 걱정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어느 저녁 민준 씨와 저는 현관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며 해가 저물고 있었죠. 지혜야,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차가 있으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 저는 손을 내려다보며 망설였어요.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민준 씨.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죠?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배우기에 늦은 건 없어.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러면 조금은 독립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야. 그의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운전하는 건 여전히 두려웠지만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더 깊이 고민해 보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긴 산책을 나갔어요.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신선한 공기가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걸으며 그간의 대화와 차가 우리 삶에 미칠 변화를 생각했죠.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문제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동우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었죠. 어머님, 동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너무 힘드셨죠? 제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해해, 동우야. 내 일도 중요하잖아. 우리도 내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더 많이 돕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좀 더 나아질 방법을 찾아보죠. 그때 수연이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서로를 도울 방법을 찾아봐요. 어머님, 만약 운전을 배우시겠다면 저희도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저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균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운전을 배우는 건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건 또 가족의 화합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민준 씨와 차를 사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장단점을 논의하고 늦게 운전을 배운 친구들의 경험담도 들어봤죠. 마침내 결심했어요. 민준 씨, 어느 날 저녁 제가 말했어요. 운전을 배워보기로 했어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는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지혜야, 정말 대단해. 천천히 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다음 날 우리는 근처 운전학원에 등록했어요. 강사는 친절했고 제가 초보라는 걸 잘 이해해줬어요. 핸들을 잡은 손은 떨렸지만 민준 씨가 옆에 있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매 수업이 작은 성취였고 자신감이 조금씩 쌓였죠. 집에서는 수연과 동우도 변화를 알아차리고 응원해줬어요. 동우는 시간을 내서 주말에 더 자주 현우와 시간을 보내줬고 덕분에 저도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몇 주간 연습한 끝에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밝은 햇살 아래 심장이 두근대며 차에 앉았죠.
익숙한 동네 길을 따라 시험을 봤어요. 처음엔 신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함을 느꼈어요. 차를 돌리고 표지판을 따르고 주차까지 잘 해냈어요. 시험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했어요. 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면허증을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지혜 씨. 정말 잘하셨어요. 면허증을 손에 쥔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자유로움의 열쇠 같았고 제 결단력의 상징이었죠. 민준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해냈어. 그는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며 축하했어요. 동우와 수연도 함께 했어요. 그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기쁨이 묻어나왔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동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차가 생기고 나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동우의 바쁜 스케줄을 기다리지 않고도 심부름을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운전을 배우겠다는 결정은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같은 길을 걸어왔던 제가 운전석에 앉겠다고 마음먹은 건 흥미롭기도 했지만 솔직히 무섭기도 했죠. 운전학원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건물은 작고 단순했는데 운전학원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힌 밝은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신선한 페인트 냄새와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가득했어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가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접수대에서 만난 김 선생님이라는 친절한 여자분께서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서류를 작성하라며 클립보드를 건네주시는데 제 손이 약간 떨렸던 게 기억나요. 그래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왜 제가 여기에 왔는지 스스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일은 제가 해내고 싶었거든요. 수업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 보였고, 계기판은 제가 알 수 없는 버튼과 불빛들로 가득했어요. 김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페달, 핸들, 기어, 변속기 같은 것들을요. 저도 열심히 집중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핸들을 잡은 제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차를 움직이고 멈춘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벅찼어요. 김 선생님은 차분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천천히 동작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매번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차가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어려운 기계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제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항상 저를 응원해 줬어요. 학원 밖에서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 주곤 했죠. 그의 존재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없이 약속해 주는 것 같았어요. 가끔 그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질 때면 그게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계속 나아가고 싶게 만드는 힘이요. 가족들은 제가 운전을 배우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동우랑 수연이는 처음엔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들 눈에는 운전이 제 나이에 맞는 일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그런 생각도 점점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주저하던 그들의 눈빛이 점점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더라고요. 모두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요. 운전을 배우는 건 단순히 차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게는 그것이 독립성을 되찾는 일이었고,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작은 교차로를 잘 지나갔을 때나 신호등 앞에서 매끄럽게 멈춰섰을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저를 채웠어요. 이런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제 자신감도 조금씩 자라났어요. 물론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어요. 수업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제 한계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핸들을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손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속엔 온갖 의심이 떠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왜 이걸 시작했는지를 떠올렸어요. 걸어야만 했던 아침 산책이 운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 시장에 가기 위해 더 이상 먼 거리를 걸을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겐 너무나 소중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주차를 할 때 다른 차를 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됐고, 차선을 매끄럽게 바꿀 수 있게 됐으며, 교통 흐름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처음에는 너무나 무섭게만 느껴졌던 서울의 도로가 이제는 친숙해졌고, 거대한 도시도 이제는 저에게 길을 내주는 것 같았어요. 운전할 때마다 조금씩 독립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던 날은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민준 씨는 저를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상기시켜줬죠. 시험을 보는 내내 제 심장은 계속 뛰었지만 시험관의 지시를 주의 깊게 따르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갔어요. 시험관이 미소 지으며 제게 면허증을 건네줬을 때 그게 마치 새로운 삶으로 가는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그날을 축하하며 새 차를 사자고 제안했어요. 그 차가 우리의 끈기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성취감이 컸거든요. 우리는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실용적이고 편안한 차를 골랐어요.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우리만큼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동우랑 수연이는 새 차에 대해 불만을 가졌어요. 동우는 그 차가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했죠. 이 주제를 꺼낼 때마다 늘어나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 가족들로부터 의심받는 걸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건 확신했어요. 운전은 제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를 가져다 줬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지역 행사에 참석하거나 가족 일을 돕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걷느라 기진맥진할 필요가 없었어요. 차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제가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었죠. 민준 씨와 저는 종종 시골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겼어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달리는 그 길은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우리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새로운 모험과 함께할 조용한 순간들을 꿈꾸곤 했어요. 그런 드라이브는 우리 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온 우리를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요.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 때면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되새기곤 했어요. 운전을 배우는 건 단순한 실용적인 기술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제 자신감을 되찾고 제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여정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취감과 자유로운 느낌이 그런 감정들을 훨씬 더 압도했어요. 운전 덕분에 저는 다른 관심사와 열정도 추구할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는 책 모임에 가입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행사를 조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여정을 돕는 데 힘을 보탰죠. 이런 활동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줬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채워줬어요. 서울의 도로를 달릴 때마다 운전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행복의 길을 찾는 일이었어요. 운전할 때마다 저는 제가 도전에 맞설 힘이 있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있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 씨와 저는 조용히 시골길을 달리며 별이 하나둘씩 뜨는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런 드라이브는 우리 둘의 끈기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힘을 상징했어요. 함께 웃고 희망을 나누고 인생의 오르내림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죠. 결국 운전을 배우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그것은 제게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줬고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 자유를 줬어요. 그 과정은 인내의 가치,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가르쳐 줬어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이뤄낸 것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운전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성장하고 변화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상징했어요. 나이는 상관없다는 걸, 우리는 언제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로를 달리며 희망과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운전대를 잡고 제 삶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힘과 용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와서 아늑한 주방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녹차를 홀짝이며 천천히 올라오는 김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제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날이었거든요.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제 운전면허증을 손에 쥐었어요. 작지만 중요한 성취처럼 느껴졌고 제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더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제 웃는 얼굴을 보고 다가오더니 제 어깨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렸어요. 그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가득했어요. 축하해, 지혜야.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그 따뜻한 지지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고마워, 민준. 정말 기뻐.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차를 사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기도 했어요. 동네를 운전하며 다니고 시장에도 가고 가까운 마을로 짧은 여행도 떠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건 제가 간절히 원했던 자유를 가져다 줄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앉아서 차를 사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희망이 가득 찬 대화였지만 공기 중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동우와 수연도 함께 테이블에 앉았는데 둘 다 표정이 꽤 진지했어요. 동우야, 우리 차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동우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 차가 하나 더 필요해요, 엄마? 우리 집에 이미 차 있잖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신중하게 말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차가 될 거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심부름도 하고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싶어. 수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동우는 여전히 설득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차를 쓰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우리 차 충분히 많잖아요. 필요할 때 제 차 쓰면 되지 않아요? 그의 말에 약간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내 차가 있으면 매번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건 내 자립에 관한 거야. 동우의 눈빛에는 약간의 짜증이 스쳤어요. 차는 그냥 차일 뿐이에요, 지혜야. 우리 더는 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불필요한 낭비 같아요. 저는 손을 내려다보며 그의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난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대화가 이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갈등은 오히려 심해졌고 동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수연의 얼굴에도 피로감이 보였어요. 단순한 결정 같았던 이 일이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제 자립을 향한 바람이 동우의 현실적인 생각과 충돌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가족들에게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신선했고 정원을 따라 걸으며 익숙한 길을 밟는 게 약간의 위안을 줬어요. 바람에 살랑이는 꽃들과 새소리를 들으니 잠시나마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걷는 동안 예전에 제가 교사로 일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던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스스로 이끌고 싶었어요. 제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었거든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건 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동우는 이미 주방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작업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호했어요. 저는 그들 옆에 앉으며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동우야, 차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동우는 고개를 들며 살짝 부드러워진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왜 그걸 원하시는지 이해해요. 근데 또 하나의 지출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희망이 싹 트는 걸 느꼈어요. 무슨 뜻이니? 동우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엄마가 필요로 하시는 걸 충족하면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 차를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난 그냥 독립적이고 싶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을 뿐이야. 수연도 대화에 참여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 모두 엄마가 행복하시길 원해요, 지혜 씨. 다 같이 해결책을 찾아봐요. 방 안 공기가 조금 더 가벼워지며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필요와 예산을 고려하며 여러 차 모델을 살펴봤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시작됐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자료를 찾고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했어요. 저는 다양한 기능과 가격을 배우며 점점 흥미를 느꼈어요. 민주는 계속해서 저를 격려하며 곁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차를 발견했어요. 작고 효율적이며 운전하기 쉬웠고 예산에도 맞았어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 동네를 누비는 제 모습이 그려졌어요. 차를 구매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차를 산 게 아니었어요. 제 꿈을 존중하면서도 가족들의 걱정을 배려하는 방법을 찾은 거였거든요. 서로의 꿈이 충돌했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맞는 길을 찾아냈어요. 처음 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며 익숙한 거리를 지나갈 때의 그 자유로움은 정말 황홀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제가 그걸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했네, 지혜야. 난 내가 할 줄 알았어. 저는 그를 돌아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 함께 해낸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며 평소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없이 서로의 시간을 즐겼어요.
그 차는 단순한 탈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다는 증거였죠.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차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저는 장을 보러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사용했고, 주말에는 짧은 여행도 떠났어요. 매번 운전할 때마다 저의 독립심이 강화되는 걸 느꼈고, 끈기를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동우도 점점 그 차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차가 수연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가 가족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보면서 조금씩 받아들였어요. 긴장은 서서히 사라졌고 그 자리는 서로에 대한 새로운 존중과 감사로 채워졌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민준과 함께 시골길을 운전하며 제 마음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어요. 앞에 펼쳐진 도로는 끝없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순간을 즐겼어요. 돌아보니 우리의 꿈이 충돌한 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대화, 이해, 그리고 타협의 가치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더 강해졌어요.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지난 변화를 되돌아보곤 했어요. 그 차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제 삶의 목적을 가져다 줬고 저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나이가 상관없다는 걸 상기시켜 줬어요. 제 독립심은 제게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선물이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하고 서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지지할 수 있게 됐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아침 운전 중 느껴지는 상쾌한 공기, 타이어 아래에서 느껴지는 눈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집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같은 작은 것들에 기쁨을 느꼈어요. 꿈이 충돌할 때도 인내와 이해를 통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결국 우리의 꿈의 충돌은 더 깊은 이해와 강한 가족 유대를 가져다 줬어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며 우리는 적응하고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 독립을 향한 여정은 제 삶만 바꾼 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저는 성취감과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의 꿈은 충돌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성장, 회복력, 그리고 사랑의 여정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진 내면의 강함과 서로를 향한 애정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죠. 다툼이 있은 후에 며칠은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똑같이 조용한 집에서 눈을 떴고 그 고요함은 마치 무거운 담요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민주는 이미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가끔 저도 그 곁에 앉아보려 했지만 제 마음은 늘 딴 데가 있었고 떨쳐내지 못하는 걱정과 생각에 얽혀 있었어요. 운전면허증을 볼 때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떠올리게 되곤 했어요. 첫 운전 연습 때 느꼈던 긴장감, 핸들을 쥔 제 손이 떨리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면허증을 손에 쥐고 나니 제 삶을 제 손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만큼 강해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우의 행동은 점점 그런 제 성취감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동우는 늘 바빴어요. 그의 일은 긴 시간을 요구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수연은 주말마다 집안일과 현우를 돌보느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식사 준비나 숙제 봐주기, 심지어 간단한 심부름까지 돕는 일이 많아졌어요. 날이 갈수록 허리가 아파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날 오후 동우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차를 끌고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차를 소유하게 되면 부담이 좀 덜어질 거라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동우가 차를 쓸 때마다 그건 마치 제 독립적인 노력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차를 몰고 멀어지는 걸 지켜보면서 엔진 소리가 사라질수록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더 단단히 얽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산책을 나갔어요. 우리 집 정원은 제게 작은 성역 같은 곳이에요. 방해받지 않고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익숙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꽃들의 생생한 색깔과 흙에서 나는 신선한 냄새가 잠깐이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의 아름다움도 제 안에 폭풍처럼 일렁이는 감정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어요.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어요. 민준이 제 기분을 알아채고 다정하게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 미소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저는 늘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자부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TV가 은은하게 틀어져 있었지만 저는 사실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자꾸 차와 동우와의 갈등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독립을 시도한 게 실수였나 싶기도 했어요. 어쩌면 동우의 차에 의지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늘 더 자립적이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거든요. 제 차를 가지게 된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전히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나 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방 안의 그림자들은 점점 길어졌어요. 동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지나가는 차 소리가 있었지만 전부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더 이상 그 세상의 일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생각할수록 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깨달았어요.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족을 밀어냈고 이제 혼자 남아 오해받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햇살은 밝게 비쳤지만 그 따스함은 제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되는 긴장이 저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고 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동우와 저 사이에 생긴 간극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제 독립에 대한 욕구와 가족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죠. 아침을 먹고 또다시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맑은 공기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어요. 정원을 걷다가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서 땅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이 어렸을 적 걱정이 적던 단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생각에 잠겨 걷다가 동우가 제 뒤에 다가오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가 말을 걸었을 때에서야 알아차렸죠. 지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심장이 두근거리며 돌아섰어요. 동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좌절감이 엿보였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그래, 동우.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제 눈을 피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었던 거 알아. 내가 차를 많이 써서 너가 화난 것도 이해해.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화, 슬픔, 그리고 한 가닥의 희망까지요. 드디어 우리 가족을 멀어지게 했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동우, 나도 잘 지내고 싶어. 너랑 현우를 돕고 싶지만 나도 내 독립심을 느끼고 싶어.
차를 같이 쓰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 우리 둘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보자. 그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그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더 이상 긴장을 만들고 싶지 않아. 우리 같이 방법을 찾자. 잠깐 동안 동우는 제 말을 곱씹는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차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들어 갔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출발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다툼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집안 분위기도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긴장감과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죠. 민준 씨가 그런 저를 눈치채고는 손을 살며시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남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요. 가르치고 아들과 그의 가족을 돕고 정원을 가꾸며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제 안에서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쁨과 평화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집안은 아직 조용했고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였죠. 뭔가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죠. 차를 홀짝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결단이 서는 걸 느꼈어요. 제가 독립성을 되찾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동우는 제게 늘 큰 스트레스였고 우리 관계는 많이 소원해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도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민준 씨와 함께 앉아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어요. 민준 씨, 이제 저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동우나 수연이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행복을 찾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혜 씨, 난 당신을 응원해요. 우리도 같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즐길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의 응원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할 일은 동우에게 손자를 돌보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기 쉽진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 결정을 설명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동우는 결국 제 진심을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를 돌보는 걱정에서 벗어나니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느 날은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일이 제게 신선한 활력을 줬어요. 함께 웃고 각자의 좋아하는 책을 공유하면서 매주 이 모임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또 다른 날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행사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돕는 일이 저를 더 연결된 사람으로 느끼게 해줬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웃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보람 있었어요. 가르치는 일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지만 나름대로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운전은 제게 또 하나의 쉼터가 됐어요. 매일 아침 시골길을 드라이브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어요.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고 차창 밖으로 펼쳐진 자유로운 풍경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민준 씨도 종종 저와 동행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장소를 찾고 이 한적한 마을에 숨겨진 보물 같은 곳들을 발견했어요.
어느 오후 우리는 강가에 있는 작은 공원을 찾았어요. 나무들은 만개했고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아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걸 지켜봤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은 지난 몇 달간의 혼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자 신선한 지평이었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됐어요. 새로 시작한 활동들은 제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목적의식과 기쁨을 선사해줬어요. 저는 더 이상 늘 해오던 역할에만 갇혀있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할 자유를 찾은 거죠. 그동안 민준 씨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함께 나눈 활동들과 평화로운 드라이브는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과 깊은 이해를 선사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전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위로하며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다졌죠. 그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새로운 장이었어요.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 가득한 장이요. 동우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처음에는 망설이고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점차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점점 더 자주 저희를 찾아왔고 현우를 데리고 공원이나 커뮤니티 센터로 함께 나오기도 했어요.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우리는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동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와 민준 씨 앞에 앉았어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 행동에 대해 미안해요. 엄마한테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그의 사과에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며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쉽진 않았지만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첫걸음이었죠. 1년이 지나면서 저희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어요. 저는 여전히 제 독립성을 지키며 삶의 소소한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어요. 한때 혼자 가꾸던 정원은 이제 민준 씨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되었고 정원의 각 식물은 우리 두 사람의 성장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늘 가던 지역 시장도 이제는 새로운 음식과 이웃들을 만나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어느 저녁 언덕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은퇴 후의 조용한 일상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이제는 평화와 자기 발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은 도전적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걸 배웠어요. 진정한 강인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도로는 앞으로 쭉 뻗어 있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민준 씨와 저는 미소를 주고받으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순 없지만 함께라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나눴어요. 조용한 밤 창밖으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봤어요. 별 하나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걸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저의 새로운 지평이었어요. 희망과 독립, 그리고 제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로 가득 찬 미래였죠.